성공첩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연입니다. 요즘 여름방학인데요. 하반기 공기업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긴장감 늦추고 혹시 있진 않으신지요? 우선 하반기 공기업 준비를 위해서 우리 상반기 채용 분석을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기업 자소서 첨삭, 오늘 사무행정직 중심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기업 채용 분석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기업 자소서 첨삭 시간. 사무행정직 중심으로 오늘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사무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사무행정직에 준비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소서를 내가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소서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소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에 지원할 때 사무행정직으로서 그 공기업에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상반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반기에 어떤 공기업을 관심 있어 하는지 모 포털 회사에서 취업 포털 회사에서 조사를 한 게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1위가 아무래도 우리 좀 더 이렇게 관계가 있는 회사 이게 됐네요. 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위가 됐고요. 2위는 IBK 기업은행. 그리고 3위가 코레일 관광개발. 1위부터 3위까지의 이 순위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고 많이 접해보는 그런 공기업이 선호도 순위에 1위부터 3위까지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요. 남녀 선호 기업의 어떤 다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남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주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전체 통합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여성인 우리 여학생, 취준생 분들이 공기업 선호도가 높아서 그 영향력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공기업에 대한 취업 준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만큼 또 경쟁이 또 치열하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공식 총 4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소서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중에 저는 자소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소서를 쓰려면은 학생들을 보면 그냥 우선 컴퓨터를 열고 내용을 치기 바쁩니다. 하지만 자소서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걸 디자인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건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자소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소서 문항 분석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공기업별로 이렇게 채용 공고 분석도 하고 자소서 분석을 했던 앞에 강의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강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소서 문항 분석이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의 의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그동안 파악해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 기반에서 질문들을 많이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기반하에 어떠한 직업기초 능력을 파악하고 싶은 건지라는 것의 의도를 좀 보시기도 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으며 이 직무를 본인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사항들이 질문의 의도 안에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입사 포부적 관점에서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셔가지고 또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업과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질문에 이 기업의 이 직무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 안에서도 주로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 더 부가적인 것으로는 그 기업에 해당하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최근 뉴스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기업에 대한 키워드를 찾기 쉬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키워드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자, 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요, 우선 공기업을 지원하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직무 기술서라는 게 각 공기업마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 직무 기술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따른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학교 생활이라던가 기타 다양한 아르바이트, 이런 대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적 경험들을 맛깔나게 찾으셔야 돼요. 맛깔난 경험. 그 맛깔난 경험이라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경험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도 음식 먹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음식 먹으면은 그냥 배만 불리게 한 거지. 아, 다음에 이 집에 와서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맛깔난 경험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맛깔난 경험 안에는 좀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데요. 좀 착한 포장도 조금 하실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얘기를 그대로 리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삶의 어떤 모습을 그 기업에 맛깔나게 좀 더 착하게 포장도 좀 하셔서 그런 경험을 잘 녹이셔서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하나의 자소서를 위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소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책상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의 자소서에 문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했던 내용의 그런 분석지가 또 있어야 되고요. 직무 기술서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뭐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책상 위에다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럼 자소서에서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뭐 여러분들 취향이 뭔지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죠. 지원 동기가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가 직무에 있어서 일을 정말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업윤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원 동기에서는 계속 반복드리는 거죠.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업은 그 기업의 공기업의 주력 사업 위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또 그 주력 사업이 공기업도 결국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 에서도 성장 가능성이라는 앞으로의 개발이나 개선이라던가 앞으로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그 회사에 갖고 있는 미션과 설립의 목적에 맞도록 내가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한 직무, 관심을 갖고 그 직무에 대한 스킬과 그 직무의 스킬은 지식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스킬, 경험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 일을 지식과 스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 지속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 기질 이런 것들까지 이제 알고자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직업 윤리에서는 근면 성실 정직, 이거는 어느 기업이나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필요한 직업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면 성실 정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이죠. 봉사, 책임, 규칙 준수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찾고자 하는,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좀 경쟁적 요소보다는 상호 협력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소서 질문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항 안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좀 편한 대화체형으로 자소서나 이제 면접이나 뭐 이럴 때 뭐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의 답변 사항을 보고서 정말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직업 윤리적 차원의 평가를 했을 때 적합한지를 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작성을 이제 구조화시키는 부분을 좀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내용의 전달력을 좀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 전달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주제가 무엇이고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성 요소에 좀 맞춰서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요구하는 것의 작성 구조를 한번 틀을 짜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내 스토리를 이 틀에다가 어디에다 맞추면 좋을지 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질문이 이제 이거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다면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소제목이라는 말을 좀 쓰긴 했어요. 근데 사실 소제목은 처음에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쓰기보다는 이제 처음 윗줄의 상단에 위치는 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핵심, 요약본을 먼저 좀 쓰는데 지원 동기에서는 핵심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그 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그 기업에서 주력하는 것에 대한 나와의 어떤 관계라던가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부분이 요약적으로 지원 동기 첫 줄에 요약이에요, 말 그대로. 요약이기 때문에 뭐 세 줄, 네 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작게는 한 줄, 조금 많게는 한 줄 반. 이 정도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냐면 그 회사가 요즘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하면서 근거를 이제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지식적 습득적 방법의 내용을 좀 나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내가 관심이 있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 중에 그런 공공과 관련된 어떠한 전공 수업을 공부했다던가 뭐 내가 지원하는 곳이 에너지 관련한 회사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한 수업을 들었거나 관련한 어떤 기관에서 뭐 경험을 해봤다라던가 하는 경험적 측면의 그 회사의 공기업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업종이 되겠죠. 업종적 측면의 경험을 연결해 주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에너지면 에너지 그런 공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지향점을 나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땡땡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맺은말에서는 내가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기여하면서 앞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좀 쓰시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거는 당신이 이 직무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지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직무 역량에 대한 준비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겠죠. 이제 그럴 경우 역시도 소제목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카피성 문구로 나중에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직무 핵심 역량을 처음에 서두에 언급을 해 주신다. 왜? 물어보는 말을 바로 답변을 해줘야 이 친구가 A를 물어봤는데 A를 답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글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A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A를 물어봤는데 B, C, D 뭐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주절주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B까지는 읽어보겠죠. 이제 계속 읽다가 이거 뭐야? 언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역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요약한 어떤 특성에서는 직무 수행 시 핵심이 되는 요구되는 역량을 3개 정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선택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하셔야 되죠? 직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기술서 책상에 놓은 거 갖고 오셔서 이제 거기 KSA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내가 좀 선택지로 선택했을 때 나에게 좀 장점이 되겠다 하는 것을 3개를 고르세요. 물론 지식적 차원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스킬적 차원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너무 애티튜드적 차원은 좀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고르는 게 좋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그 선택과 함께 나는 어떻게 노력했거나 준비했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어디 성과를 내기 위한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활동 중에 뭐 동아리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써준다라는 거죠. 제 갈등에 관한 질문. 이런 질문을 나왔을 때는 스타 기법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기법 많이 들으셨어요.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법만 얘기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전개할 때 스타만 하려고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준 거는 질문의 요소에 따라서 조금 구성하는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갈등 요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갈등 요소 물어볼 때도 역시 갈등을 통해 느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기여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본 한 문장 써준다는 거죠. 역시 한 문장. 한 줄에서 한 줄 반, 두 줄 넘어가지 않도록 쓰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쓰신 다음에 갈등의 배경, 그다음에 그때의 어떤 갈등적 문제, 어떻게 나는 갈등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동적 노력, 결과,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는 더 성장했거나 나아가거나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간단한 정리를 좀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을 말해봐라. 이런 질문도 역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 스타 기법 똑같습니다. 갈등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어떤 스킬적 차원의 질문, 이런 뭐 직업 기초 능력에 가깝죠. 이제 그런 질문은 스타 기법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의사소통에 관한 또 질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질문은 좀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꿔봤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만의 어떤 설득이나 협상이나 경청을 통해서 뭔가 의사소통을 잘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의사소통을 잘했다, 이걸 좀 하나의 주장적 관점에서 좀 써주고 그때 왜 그 방법을 선택했으며 그 방법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더라 하면서 나는 의사소통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라는 약간의 나의 설득 방법, 협상 방법,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조를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캡처를 뜨셔가지고 나중에 자소서 쓰실 때 요 구조, 요 구조, 요 구조 어느 구조에 내가 이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 내용이 맞을까 이렇게 좀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윤리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 작성 구조 역시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구성해주고 나의 가치관이 근데 그 공기업과 좀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기업의 윤리와 나의 가치관을 좀 일치화시켜서 써주신 다음에 가치를 왜 갖게 됐는지 배경이라든가 형성 계기라든가 그다음에 직업 윤리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작성의 이제 마지막 부분, 입사호포부 부분이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요. 입사호포부에서는 역시 주장, 근거, 맺은말. 그래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내가 입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적 주장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근거, 첫 번째 회사에 대한 근거, 나의 역량적 수준에 대한 근거, 그다음 앞으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갭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근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 이 회사에서 기여하겠다. 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소 작성 공식의 마지막 스텝 기법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그 질문의 답변의 키워드를 뽑으시고 세 번째는 근거 경험을 스토리로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마지막 작성의 이제 내용을 포지셔닝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소서의 어떤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총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여러분들 함께 사례를 보면서 강사님은 정말 그렇게 작성을 했을까 하는 것을 좀 궁금해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성의 사례는요, 실제 공기업에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의 어떤 사례고요. 물론 이 자소서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작성을 하니까 읽기가 좋고 또 면접을 갔을 때 답변 사항으로서 본인이 좀 수월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행정직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사무행정직에 필요한 이제 많이들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하면은 산재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상해주는 이제 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홈페이지 보시고 직무기술서 첫 번째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스텝 부분의 스텝의 S 센스 있게 이제 어떠한 질문의 의도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해서 난감했던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2018년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자소서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여러분들이 빨간 펜 역시 또 들으셔서 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계속 잊지 말고 내가 여기에 맞춰 써야 되는지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문제, 난감했고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는 건데요. 자, 그럼 질문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려면은 이 질문은 그냥 질문 따로 회사 따로 이런 게 아니죠. 그 질문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적 관점에서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 사업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이제 통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징수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들 복지나 어떤 산업에 대한 대책을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적 상황이 있는 분들이 이 기업에 똑똑 두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인 우리 같은 분들이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고용보험에서 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어려운 분들이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이 당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작성의 기준은 당연히 문제 해결력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 해결력적 차원인데 내가 하는 직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의 역할을 이제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이제 보면은 저는 일반 사무직 중에 보험 일반 6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과 보전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보험 계약과 보전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봤더니요. 보험 관계 성립 수립 후 소멸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거나 보험료 부과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다. 그래서 보험을 받고 그다음에 유지시키고 또 부과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그 보험 계약 보전 업무를 이제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SA 직무기술서에 있는 거를 이제 뽑아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자소서를 쓴 학생의 내용에서는 이 통계 자료 문서 작성을 좀 포인트로 두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진행했던 거, 고객을 지향적 태도에서 진행했던 거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떠한 경험에서 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행사 진행 중에 준비 사항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서 그래 이 경험에서 한번 풀어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질문 작성의 구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소제목 앞에 나왔죠. 윈윈할 수 있는 절충안 제시.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첨삭을 통해서 완성된 내용인데요. 자, 윈윈할 수 있는 절충안 제시.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박람회 예정 기업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박람회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취업 포털 업체에서 2개월간 아르바이트로 취업 박람회 준비를 하였는데 참여 기업 중 7개의 중소기업이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알리는 상황이 됐고요. 이미 홍보 팜플렛과 자료 작성이 끝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섭외하기는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기업의 취소 사유는 인력 부족과 박람회 참여의 혜택이 기업 입장에서 없다라는 것이어서 전 그때 이 일을 하던 친구는 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취업 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영상 자료와 취업 박람회 이후에 기업의 홍보 효과에 대한 제시로 채용 시 늘어난 지원자의 통계 자료를 취합하여서 기업의 혜택의 제안서를 담아서 이메일로 이제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업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처음부터 뭐 담당자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거절도 불가하고 적극적으로 통화를 해서 기업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주고 박람회 위치라던가 이런 걸 잘 살려서 우리가 배치를 해서 홍보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한 결과 6개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취업 박람회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행동에 따른 결과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맺은 말로 이 경험으로 업무 수행 시 계획된 일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자료 작성이라는 부분의 정보 관리라던가 업무 진행 시에 긍정적 자세,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어떤 업무든 수행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알고자 했던 이 작성 사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적 상황을 제시도 했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잘 풀어 나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찰청 산하의 교통안전에 관한 그리고 운전면허증 시험을 관리하는, 과거에 제가 이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강의를 또 드렸죠.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지원하는 친구의 사례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18년 상반기에 이제 문항인데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는지 그와 관련된 사례를 기술해달라. 언제,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배려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셔서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운전면허 시험 관리를 하는, 국민들의 접점에서 대면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질문의 어떤 요소를 담고 있고 작성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중에 일반 행정직의 고객 관리라는 업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소비자 심리, 고객 유형별 대응 능력,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그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팀의 위기를 조금 더 팀 안에서의 대인관계를 잘 함으로써 극복했던 경험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작성한 사례입니다. 조화로움은 타인의 이해와 공감부터라고 해서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는 태도가 공동의 성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썼습니다. 마켓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대신 자료 제공을 통해서 참여를 대신하는 걸로 해서 조화롭게 준비를 마무리하게 됐고 마침내 광고 경진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경청한 자세를 통해서 업무 수행 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보자.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해결적 관점을 잘 찾는 그런 사례로서 고객과의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고 고객을 하나의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지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무행정직에 대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조해서 작성을 할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취업은 기업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마음을 읽고 알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자소 첨삭 사무행정직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작성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 no shoe, no